안녕하세요. 러브세드유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참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헤어지고 나면 침묵하는 경우가 많죠. 그 침묵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일까요? 아니면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신호가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별 후 특히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회피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를 경험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이 침묵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위한,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침묵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기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 스스로 당신의 부재를 인지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침묵은 감정 정리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이별 직후의 감정은 폭풍과 같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미련,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를 휘몰아치죠. 이런 격렬한 감정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불필요한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침묵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감정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아야만 비로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묵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관계에서 어떤 실수를 했었나? 혹시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그녀를 지치게 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다음 관계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감정적으로 밀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차단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계속 매달리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을의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당신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강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여전히 매력있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당신에 대한 궁금증과 미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긴 침묵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 매달리는 당신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특히 관계 회피형이었던 그녀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감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의문이 단계입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버린 사람인데 왜 매달리지 않지? 그녀는 당신이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상 밖 침묵은 그녀에게 의문을 던지고 당신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궁금증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거나 공통 지인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당신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공허함과 후회가 찾아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당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가 그녀의 일상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계 회피형의 경우 갈등을 피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런 공허함으로 이어졌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설령 그녀가 당신과 같은 침묵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정리되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침묵은 재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신의 침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침묵은 당신에게 결국 자기 성찰의 시기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침묵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당신의 삶에 없어도 당신이 충분히 행복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침묵의 목적은 그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침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을 단순한 회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이나 회피로 인해 당신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면 이 마인드셋은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가치는 그녀의 반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거나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녀가 당신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녀 자신도 자신의 감정이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이 침묵은 회복을 위한 침묵이지 포기의 침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마주할 때 혹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인 거죠. 이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은 어쩌면 그녀 자신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바꾸면 당신의 상처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내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너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야. 지금 이 침묵은 내 존재를 되찾기 위한 시간이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이유는 더는 없거든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마인드셋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가치를 되찾는 침묵이라는 마인드셋을 확립했다면 구체적으로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어쩌면 그녀가 당신을 돌아오게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은 단호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차단한 상태라면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차단을 풀도록 애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차단은 당신에게 멈춰달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든 연락하려 하거나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캐내는 행위는 당신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존감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외모 가꾸기에도 신경 써보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옷을 사거나 체중 관리를 하는 등 자신을 가꾸는 것은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일기나 생각 정리를 통해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의 감정들을 글로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해보세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별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곳에 쏟아부으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별의 아픔을 잊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쥔 남자의 당당함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지고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한다면 만약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해도 이제 그 결정권은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당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성급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녀의 변화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왜 당신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예전의 무관심이나 회피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충분히 성숙해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의뢰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당신이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천천히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회를 한다 해도 예전처럼 당신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관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변화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침묵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보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별 후 남자의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회복하고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며 스스로 당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첫째, 침묵은 감정 정리, 자기 성찰, 그리고 상대방의 공허함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설령 그녀가 당신과 같은 침묵을 유지하거나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이 침묵은 당신의 자기 성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셋째, 이 침묵의 시간은 오직 당신 자신의 회복과 자존감, 재건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침묵을 지켜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면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해도 이제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변화를 충분히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침묵에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당신을 잃지 말고 침묵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당신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